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누는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 시정연설 오전에 있었는데요. 두 분 다 본회의장 계셨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조승래 의원께서는 일어나서 박수 치셨습니까? 예, 일어난 건 다 같이 일어난 것 같고요. 네. 박수는 쳤고 네. 치셨나 모르겠네요. 김연아 의원께서 X표 하셨습니다. 예, 저 공수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엑스표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연설입니다. 저희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주목해서 들을 부분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예산안 처리라는 부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전체 국가 예산을 살림을 설계하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중에 정확한 절반 정도를 지금 해서 2년 6개월 정도를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 소회를 또 한편으로 좀 정리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시정연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포용, 네. 혁신, 공정, 평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4가지 가치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특별히 최근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이렇게 양분되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그 키워드로 네. 다시 한번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그런 개혁을 좀 다짐했던 장면에서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시정연설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은 그거 자체로 참고할 만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정연설 후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절망적인 연설이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공수처를 보태기 위한 것이다, 보채기 위한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네. 되게 의총장의 앞에 이제 대표나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 비공개 진행 상황. 의원들의 소감도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그 시정연설을 이렇게 글자로만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하셨던 시정연설하고 그렇게 크게 기조가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약간 기대감, 또 네. 공정,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일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의 메시지였다면 이번에는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우리 상황의 경제 상황,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안보, 외교, 특히 조국 장관 사태로 벌어진 이 공정의 신뢰 파괴를 갖고 봤을 때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저는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굉장히 확신에 찬 음성에서 하셨다면 오늘은 이런 공허함 때문인지 다소 목소리가 조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약간 한국당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X하고 이래서 좀 기운이 빠진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네. 조금 목소리가 약해지셨다라는 느낌이 들으면서 도대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포용 이런 게 무엇이었을까? 포용이 사전적으로는 반대 세력을 흡수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대통령에게는 포용할 반대 세력이 있는가? 본인 지지하는 세력만 안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저는 뭐가 됐던 간에 광화문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모이고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국회에 언급을 하셨던 게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혹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들 300명은 무슨 원로원의 한 멤버인 것처럼 특권층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입니다. 네. 그러면 광화문에서 울분을 또 광화문에서 분노를 하셨던 그 국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적어도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메시지가 없어서 저희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 좀 혹한 평을 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김연아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당대표나 원내대표.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2년 전에 희망처럼 얘기하셨던 네. 그것들 중에 뭐가 손에 잡히는 게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지지 계층에게는 영원히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계속 이대로 갈 거야. 고집을 부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네.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변하지 않은 게 대통령인지 지금의 야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그 아까 이제 뭐 대통령의 말씀이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네.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전 가졌어요. 네. 그거는 아까 제가 그 집권 2년 6개월 그러니까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찰 또 교훈 또 경험 이런 것들이 2년 6개월 동안에 쌓여진 것을 오늘 시정연설에서 녹아내지 않았나 저는 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훨씬 더 이제 깊이 있는 것을 저는 받아들였고요.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그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국민들의 그 공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특히 저는 이제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특권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 내에 있는 이제 불공정과 특권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좀 저는 그 말씀하셨던 대목이 가장 저는 그 가장 의미 있는 좀 대목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기를 또 한편으로는 반성적으로 선창도 하시고 네. 또 교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반기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보태자면 저는 오늘 대통령 연설 중에 2년 전에 못 들었던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합법적인 불공정. 네. 예,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조국 장관을 떠올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시면서 의혹일 뿐이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밀어붙이셨는데요. 어쨌든 불공정이긴 한데 법을 요리조리 피한 공정이다, 편법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그 발언을 하신 거는 여전히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지원 또 아까 이제 감싸기라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오해 살 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합법적인 불공정 글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거는 뭔가 좀 오독을 하시는 건데 네. 구조적인 특권이나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 안에 있는 불공정 문제까지도 국민들은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김연아 의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서도 민병두 의원이 출연을 해서 민 의원이 했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그 조국 정국을 좀 더 이어가고 싶어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위가 팩트가 뭔지는 뭐 판단 여하에 따르겠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김 의원도 약간 그 조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털어버리고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게 이제 보여요. 그거는 예. 그렇죠. 저는 또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빨리 조국을 털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계속 끌고 가고 싶다. 뭐 정쟁의 표현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직 조국 관련 수사가 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음에 본인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면서 네. 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조국 장관 사태가 가져온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뭐 구조 안에서의 불공정이라는 것도 새롭게 드러난 문제이고요. 예, 또 이게 내 편과 네 편과 나누는 문제, 또 우리가 개혁이라고 쓰고 개학이라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가져오는 게 이제 조국이라는 어떤 이름이 때문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보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경심이라는 키워드가 주제어로 나왔습니다. 내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이 되는데 내일 이 결과에 따라서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과 여파, 후폭풍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 이슈를 유리한 사람은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네. 불리한 사람은 빨리 정리하려고 할 것인데 그게 또 의도대로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고 그건 국민들이 갖는 또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 판단 속에서 결국에는 그 이슈가 사라지느냐 키워지느냐가 정해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슈들은 항상 그 당사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그 구조 내의 불공정성과 특권은 사실 우리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들이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정경심 교수 이제 영장 심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뭐 당연히 막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망은 뭐 제가 뭐 섣부르게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네. 다만 그것이 기각이 되건 아니면 뭐그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건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또 재판 과정이 또 진행될 네. 테니까요. 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직접 관여 여부나 등등 관련해서 또 본인에 대한 또 수사가 될지 안 될지 또 그 여부도 남아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 생각에는 물론 네. 사견이지만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각이 되느냐, 그러니까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네.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자유한국당 내 목소리와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저는 변수라고 일단은 인정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드러난 혐의로만 보면 네. 또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었고 뭐 다만 걸리는 게 건강상의 문제 하나일 뿐인데요. 이미 아마 저희 한 2주 동안에 정경심 교수의 그 가짜 병원 네. 입원 확인서 때문에 또 화두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영장이 발부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이 네. 사실상 기대와는 다르게 기각이 되면서 더 정경심 교수 영장에 대한 그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아무리 구조화되어 있고 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조건 씨의 영장 기각은 국민들의 어떤 상식 수준에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결과였고 이번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이 법이 제대로 원칙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만약에 국민의 어떤 그런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내 100명의 모임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의 110명이 모여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 계시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이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또 아울러서 지금 계속 여권에서 흔들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좀 멈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그동안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그 수사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증거 목록들을 이제 확보를 했겠죠. 네. 확보를 했다면 그리고 그 이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뭐 수사도 뭐 여러 차례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도 받았고 또 참고인 조사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어쨌든 영장 신청을 검찰은 한 겁니다.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인과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뭐 영장이 발부될 거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찰이 혐의를 가지고 수사했던 그 선입견도 또한 또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선입견을 좀 벗은 상태에서 그 실체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는 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뭐 무리했다, 강압적이었다, 뭐 기존의 그런 주장들을 다시 좀 되살려서 검찰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그런 당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고 검찰에 직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측면은 뭐냐면 네.
그 피의 사실이 왜 이렇게 자꾸 공표가 되고 있는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주였고요. 그리고 그 수사를 신속하게 좀 종결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네. 것이지 수사 그 자체에 대한 압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불구속이 돼서 그 상태에서 뭐 다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거 자체로 하나의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가 존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의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보통 있다면요.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힘이 얼마나 있는지 네. 또 자기 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검찰에게 수사 압박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무수한 압박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와대에 구속하라고 대통령- 압박도 많이 넣으셨죠. 네. 예,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검찰을 힘 빼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네. 또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첫 수혜자가 바로 조국 장관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 또 조국 장관이 사퇴는 했지만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에 불러다가 독대를 하시면서 수사 보고를 하라고 하시는 것, 또 네.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본인은 어떻게 말씀하셨든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얘기하시면 본인들의 측근 또 본인과 같은 지지를 하고 있는 일종의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더욱더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저는 이 여당과 여당 지지 계층의 모습은 정말 그동안 진보라는 이름으로 보여줬던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과 너무나 위배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조국 장관 수사로부터 더욱더 멀리 객관적으로 떨어지셔야 되고 더욱더 엄정히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충분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관여를 하거나 한 바도 없고 그리고 이미 검찰이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찰을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약간의 좀 이렇게 좀 모독이 되는 거니까 좀 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결과를 지켜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갑작스럽게 계엄입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계엄령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 계엄령 문건에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관여가 됐다, 연루가 돼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NSC의 황교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가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파악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통제하고 톨게이트를 통제하고 기존 문건에 나와 있지 않은 신촌 일대나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명령만 내려오면 시행한다. 네,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 문건을 보면 원문을 보면 의명이 아니라 D-Day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며칠 날로 나와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예, 탄핵이 되기 탄핵 이틀 선고 전에 이틀 전. 예, 그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D-Day를 잡고 있습니다. 네,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계엄 관련 문건이 한동안 뭐 정치권에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 주장을 보면 그보다 한 달 전에 원문이 있었다는 거고 이게 원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 원문에 대한 공개라면서 기존에 있었던 문건 외에 다른 얘기들을 지금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당시에 NSC 의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문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회에 34단 1회대인가요? 이렇게 네. 이제 주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체포하도록 네.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이 자리 없을 뻔했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7년 2월 17일 날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네. 그 이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니까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기무사령부에 돌아가서 TF를 만들어요. TF를 만들어서 5일 만에 작업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현천 사령관이 이런 걸 좀 보완해라 해서 보완을 한 걸 다시 이틀 만에 다시 보고를 하고 네. 이거를 가지고 3월 초에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작년에 그 합동수사본부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밝혀진 것은 작년에도 황교안 대표의 관련성 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도피 중이라서 핵심 피의자가 없는 관계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는 이제 참고인조차도 이제 부르질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잠시 수사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원문과 가까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수사를 좀 더 재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그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의 권한대행으로서 NSC 회의에 한 3차례 정도 참여하신 것 같고 그 NSC 회의에서 혹시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인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밝혀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뭐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조승래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의혹적이죠. 의혹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아까도 초기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금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국면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 수사가 중간에 중단됐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때 황교안 대표와 관련이 없다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잠깐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핸드폰도 압수수색 못하고 계좌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구속영장 자체도 기각이 되면 엉뚱한 혐의를 갖고 사람을 잡았다고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실 지금 상황이네요. 정말 이거야말로 저는 정쟁이고 물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신상이 탈탈 털려가지고 국감 내내 조국 국감이라고 하셨지만 조국 나경원 국감이 될 만큼 신상이 탈탈 털렸고요. 저희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국 장관과 관련된 입시 비리, 문서 위조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교육부에 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 장관 여당 정치인답게 뭐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방어 기제로 일관하셨습니다. 네. 그러더니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는 정말 술술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실규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편의 죄는 덮고 남의 편에 어떤 의혹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죄로 뒤덮여 씌우는 이러한 행동 정말 21세기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2월 달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저 문건에 대해서 아예 황교안 대표는 본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이런 네. 입장이신가요? 네. 예, 그거는 뭐 어쨌든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이고요. 제가 이제 계엄령 아닙니까? 사실 계엄령으로 우리가 읽지만 어찌 보면 친위 구테타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엄령을 마지막으로 대했던 게 언제냐면 80년입니다. 네. 80년 계엄이 전국 확대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군 입장에서도 거의 한 40년 만에 계엄 선포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마 TF까지 만들어가지고 했겠죠. 다행히 계엄이 선포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만 자칫하면 평화롭게 촛불 시위하던 분들이 폭도로 몰려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한 있습니다. 공포 정치를 유발하는 거짓 뉴스라고 생각이 그게 어떻게 됩니다. 거짓 뉴스가 됩니까? 운동권들이 과거에 독재,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그 본인들의 추억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저희 2년 전에 결코
그런 계엄이 실현됐을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근데 것들을 문제는 그렇게 지금 확대 해석하시는 계엄 것은 비상 이 대비 문건에 계획을 했다는 거 관련해서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나중에 진상조사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번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번에 국감에 나오신 저분 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했었던 이력이 있고 민주당의 입법 보조원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순수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저분 누가 불렀을까요? 자유한국당이 불렀어요. 자유한국당이 불렀어요? 그럼요. 예, 뭘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자유한국당에서 국감 증인으로 그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인가요? 네. 저분을 부른 건데 그게 작년에 이제 그 기무사 그 문건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증인 채택이 된 분이에요. 저는 그건 민주당이 잘 부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저분의 그리고 공포 정치 말씀하시는데 저분의 문제 의혹은 그냥 의혹일 뿐입니다. 아니 그렇죠. 저도 그다음에 이번에 저도 의혹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피의 사실 공표와 피의 사실 보도, 의혹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동일한 잣대로 하시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당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아마 이제 고발을 하신 걸로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 확인이 될 것이고 작년에 수사를 하다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그러니까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그래서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네. 지금 확인된 거는 한민구 장관이 자기가 지시했다고까지는 나왔어요. 네. 그럼 한민구 장관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NSC나 어디에서 논의를 통해서 본인이 그 소위 군사명령을 내린 것인지 네.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핵심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당 당대표를 위한 지금 정치적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민주당이 조금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야당이 드디어 좀 겁나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중에 참 뼈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따져 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어쨌든 정치권으로 그대로 좀 녹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치열했던 여의도 펀치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